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내 동화로는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29개국에서 출간을 했고요. 애니메이션으로도 개봉을 해서 220만 관객 기록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누구신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는 물론이고 성인 독자들의 마음을 울린 마당을 나온 암탉의 황선미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인터넷 강의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꼼짝을 못하고 거기 매달려 있어요. 맞아요. 서울예대 문예창작도 네, 교수 하고 인터넷 강의 만만치 않다고 그러던데요. 제 아니 동료들 모르는 보니까. 분들은 그거 교실에 나오는 대신 집에서 하니까 더 편하지 않아? 이러기도 하고 아니죠. 나와서 직접 하는 거 그냥 영상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지 않아? 이러는데 자료 준비가 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앞에 누가 있고 없고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처음에는 하얀 모니터를 보면서 네. 하니까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녹음을 해보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 너무 많았다. 모니터링 하시는가. 네,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인터넷 강의 때 굉장히 바쁘다는 말씀하셨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 벌써 20주년이 됐어요. 출간한 지. 네, 20주년 됐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 책 읽고 그랬던 기억인데 물론 저희 아이가 읽은 책은 완전히 그림책 같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영화도 보고 네. 사실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저도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장편 그 어른용 버전을 읽으신 분들은 좀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만 딱 보면 마당을 나온 암탉이 뭔가 모험을 하는 어드벤처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그게 아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부정적 시각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화냐 아니면 판타지 동화냐 이렇게 그거를 나누려고들 많이 했었는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저걸 왜 굳이 저렇게 나누려고 하나.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될 것을. 그리고 주인공이 죽으니까 이거 동화로서 너무 잔인하다. 애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많은 그런 비판적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창작물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그게 있어요? 아동문학에 대해서 좀 아직도 좀 편견이 좀 있어요. 긍정적 영향을 줘야 된다. 근데 죽었으니까 부정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짓는 거죠. 권선징악 이런 얘기도 좀 들어가줘야 되고. 네, 주인공 반성해야 되고. 맞아요. 이게 기념판, 특별판 이제 두 권이 이제 20주년 맞아서 나왔다 그러던데요. 특별판은 어떤 거예요? 옛날에는 그 김한영 선생님 그림을 이제 커버를 달리해가지고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인판본의 그림을 새롭게 그렸어요. 그래서 먼저 그려주신 그 그림도 되게 좋았는데 새로운 그림은 또 사실 부담이 많이 크셨대요. 이미 자리를 잡은 그림을 새롭게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마당을 나온 암탉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셨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옛날 거를 읽어서 그리고 만화 영화도 사실 봤기 때문에 자,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 아이들을 이제 좀 키우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거쳐가는 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스포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도 아직까지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닭장 그 양계장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로 벗어나온 잎사귀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잎사귀의 모험이라고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모성애나 혹은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동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소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쓸 때부터 저는 이걸 소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썼어요. 이 모양을 그렇게 아이 하나도 등장 안 해요. 맞아요. 초록머리만 잠깐 나왔을 뿐이지. 그렇게 금방 크고. 사실 어른 얘기인데 상상할 때는 어른 이야기, 어른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제 자기 극복이라든지 이루어야 되는 어떤 소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썼는데 아이를 등장시켜서 쓰게 되면 너무 어른 이야기 같을 것 같아서 동물로 싹 바꾸고 나니까 조금 더 접근이 쉬운 그런 모양이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다 읽고 나면 이게 사람 얘기라는 걸 누구나 다 아니까 그렇죠. 아이들한테 좀 너무 넘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아이 버전을 읽히긴 했거든요. 저는 애들한테는. 근데 지금 저희 큰애는 중학교 3학년인데 어른 버전을 이제 물론 읽었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작품이긴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잎사귀라는 그 주인공이 그냥 뭐랄까 아주 원대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겠다 혁명적인 꿈을 꾸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하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나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강인하단 말이에요. 비주류.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인물을 동일화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읽고 나서. 그런 사실은 슈퍼맨이나 이렇게 대단한 인물을 하나 설정을 했으면 공감이 좀 어려웠을 그렇죠. 텐데 나도 저럴 수 있었고 맞아요. 또 어떤 모습은 꼭 나 같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잎사귀 꼭 나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 모임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디를 뭐 잎사귀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도메인 등록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출판사에서 했어요. 아, 실제로 닭집 이름을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이렇게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네.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러네요. 장치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오래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반향이 컸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딱 읽으면은 뭐 모성애만 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 같지만 요새는 저는 사실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강인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요새는 보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잎사귀가 이제 초록머리를 뭐 품어서 뭐 세상에 나오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그래서 그 당시면 20년 전이면 뭐랄까 좀 이렇게 정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류에서 바라봤을 때 완전히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 다 고려하고 쓰신 거였죠? 당연히 그렇게 네. 했죠. 어차피 주인공 자체가 주인공 감으로는 안 맞아요. 뭐 동물을 등장시킨다고 해도 뭐 주인공 되려면 사자, 호랑이 정도는 돼야 되고 뭐 예쁜 애로는 토끼나 다람쥐도 있는데 닭을 주인공으로 해서 얘기를 쓴 또 삐쩍 말른 그 경우도 없었고 영화 만드시는 분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경우 닭 머리 조그만데 거기다 네네. 눈 그리고 표정 그리고 아. 해야 되는데 얘한테 어떻게 표정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고민을 이제 보는 사람은 그냥 보지만 그분은 그것까지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저도 이 닭을 주인공으로 할 때 제 머릿속에는 진짜 닭이 돌아다녔거든요.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 그려주니까 이미지가 나중에 오기는 했지만 네네. 저는 진짜 닭이 돌아다니고 진짜 개가 보이고 이렇게밖에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얘는 주인공감으로 제가 믿어야 돼요. 얘가 주인공이야. 계속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되게 볼품없는 인물이라서 그래서 아 이거 소설이야. 계속 그런 생각도 했었고 얘한테 이런 거 줘야 돼. 그런데 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려면 조연들이 잘해줘야 돼요. 네네 맞아요. 네. 걔네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들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연을 줘야 하니까 네. 다 스토리가 있었죠. 아. 필요한 스토리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나중에 그 연극하시는 분이 그 고민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민들레 극단의 그 연출을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잎사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갔다가 다음번에 늙은 개를 중심으로 하고 네네. 네, 뭐 이번에는 뭐 나그네 입장으로 나그네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 고민을 조금씩 이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캐릭터가 다 살아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청취자분 중에 3297님께서 연극으로 작품을 보셨다고 이제 네네. 문자가 지금 왔습니다. 네, 지금 올해 20주년 맞은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쓰신 황선미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해외도 출간됐었잖아요. 네. 네, 반응이 무지하게 좋았죠? 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외국 독자를 만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가서 좀 무슨 행사가 있어야 직접 좀 이렇게 만나고 그럴 텐데 한 5번, 6번 정도밖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지난주에 이제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제목이 나에게 없는 딱 3가지. 네. 이게 이제 또 쌍둥이 남매 이야기인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딱 3가지. IQ 나쁘고요. 얼굴 안 따라주고요.
뭐 그런 소소한 것들 그나마도 없다 이거예요. 대단한 걸 바라는 거 아닌데 그나마도 없는, 그래서 성격 좋은 애로 포장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 집에서는 쌍둥이 오빠한테 밀리고 교실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애가 이쁘기까지 하고 뭐 이러니까 나는 성격 좋은 애로 남아 있기로 포장을 많이, 사실은 상처가 많은 애죠.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그런 부대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좀 그런 걸 봤어요. 이제 가족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사실은 가족과의 관계고, 이게 본인의 평생의 자존감, 그렇죠. 살아나가는데 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인생이 좀 힘들어지고. 제일 날 네. 것으로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민낯으로. 포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좋은 거는 더 좋게 보이지만 나쁜 거는 정말 나쁘게 보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보는 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고 만나는, 그러니 더 조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약간 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당을 나온 암탉의 잎사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볼품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존감은 정말 충만하다고 봤거든요. 이렇게 네. 단단하고. 네. 근데 이 나에게 없는 딱 세 가지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여자아이 미주 같은 경우는 다 보기 괜찮고, 그런데 본인의 자존감이 점점 네. 쪼그라드는 모습. 한 번도 칭찬 받아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그리고 칭찬을 받아볼 만한 뭐가 없으니까 그 음악 줄넘기 하나라도 좀 그거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건 논다, 그건 노는 거다, 그걸 왜 돈 내고 하냐, 이렇게 보는, 이제 넉넉한 가정이면 그거라도 해줬을 텐데 그건 또 사는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왜 노는 걸 돈 내고 하느냐, 줄넘기는 노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통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그럼 뭔가 이제 가족 관계, 뭐 가족이라든지 특히 뭐 형제의 관계, 뭐 부모와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다라고 느껴져요. 네. 이 책에서는. 그리고 뒷부분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친구와의 관계. 아이 생활의 전부죠. 아이한테는 학교가 사회고, 그렇죠. 가정이라는 게 첫 번째 사회였고, 거기에서 유치원으로 가고, 유치원이 또 다른 사회였다면 이제 학교로 갔으면 조금 더 큰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라는 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사회 전부인 셈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상처가 너무 크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존감이 바닥이거나 이러면은 그 내면이 정말 채워지기 전에 겉만 커버리게 되면 이 아이가 평생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없이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가 성장했어도 다 따라다니고, 그때 왜곡된 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고, 남을 공격하지 않으면 자기라도 공격하고, 이런 왜곡된 상황이 오니까 사실 이거 전체다, 이 아이한테는. 그래서 어린 게 뭘 알아, 뭐 인생을 뭘 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걔한테는 인생이고 걔한테는 그게 전부니까 걔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우린 잘 그러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는 작가님께서 이렇게 동화라고 말씀을 이제 뭐 하시고 또 그렇게 출판사에 내놓는데 제가 보기엔 동화가 아니에요. 다 어른들을 위한 얘기 같아요. 마당을 나온 암탉도 그렇고 이 나에게 없는 딱 세 가지, 이것도 사실 부모들을 위한 책 같아요. 저의 전략이에요. 그러네요. 동화로 포장하고 모두가 네. 읽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 이제 아들 둘을 둔 엄마인데 뭐 사이는 좋아요 지금까지. 근데 둘을 보면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혹시 누군가에게 편애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상처받는 경우를 봤거든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아이고. 네. 저희는 은연중에 큰애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게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남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해준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군요. 저는 제가 이제 둘째로 자라면서, 전 둘째였거든요. 나는 엄마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좀 치인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뭔가 나도 비슷한 패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네. 저는 얼마 전에 극단적으로
이제 왜 아이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새로운 게 네네. 나오면 그거 바꾸고 싶잖아요. 그쵸. 또 바꿔야 될 때도 됐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걸 바꿔주는데 남편이 우리 남편 좀 기분 나쁘겠다. 근데 큰애한테는 이렇게 고르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저거 빼고 나머지에서 마음대로 골라봐 이런 식으로 둘째한테. 저 깜짝 놀랐어요. 오. 그러니까 그거 비싸고 네네. 신형이니까 음. 비싸고 이런데 형 그거 해줬으니까 아. 그거 누가 봐도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 둘째 상처받아요. 그건 제가 알아 뭔지.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무조건 골라. 아, 그렇구나. 네. 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은 또 그걸 다 알고 알죠. 예. 알죠. 이어져 있으니까. 표정이 벌써 달라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조심하면서 부모도 항상 실수를 한다라는 네, 거를 맞아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냥 부모를 위한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품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꾸준히. 네. 쉬지 않고 쓰시는데 다작 비결도 참 궁금하지만 또 이제 이미 구상하고 있는 작품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인터넷 강의 들어갈 것 같아서 짧은 시간 동안 죽어라 하나 끝내놓고 지금 수업을 들어갔거든요.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부지런하다기보단 전 제가 진짜 어떤 때는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이거를 딱딱 지키는 이게 벌써 제가 데뷔한 지 26년 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싫은 철저하게 이거 자기 관리하려고 하는 이게 숨이 막힐 때가 있는데 이거 시작하면 이걸 못 쓸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죽어라 어느 시간까지 써야 된다 이걸 기어이 했는데 네, 새터민 얘기였거든요. 제가 입양 얘기도 네네. 10년 걸려서 되게 어렵게 풀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접근에 들어갈 때 같이 만나게 됐던 소재가 새터민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나 해내고 나머지 이것도 언젠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 해냈으니까 이거 하자. 네, 그렇게 끝낸 게 최근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새터민 이야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통 생각한 주류가 아닌 이제 비주류라고 보통 하는 그쪽에 더 생각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주류라 생각을 하기 저도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 비주류였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의 심정이 어떨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촉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동 문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글을 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나 교사 또 어른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짧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책을 자꾸 권하죠. 읽어야 좋다라고 네. 하고 같이 좀 읽으세요. 진짜 뼈를 때리는. 네, 맞아요. 네, 그래야 독서 됩니다. 독서 인구가 우리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함께 책 읽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마당을 나온 암탉 저자시죠. 황선미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